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피해자 A씨가 사건 일로 지목한 건 지난 2015년 11월 17일 밤입니다. 이날 장 전 의원의 총선용 선거 포스터 촬영이 있었고 술자리가 이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술자리가 길어진 뒤 상황부터 A씨가 한 진술을 장 전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2차가 끝난 뒤 강남의 모 호텔 와인바로 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장 전 의원은 지난 2월 JTBC 취재진에 2차가 끝난 뒤 집으로 갔다 호텔에 간 적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엔 사실 일행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내가 호텔 간 기억이 나요. 술 한잔 먹자라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내가 일어나 보니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누워있었더라니까. A씨는 거듭 호텔바에서 권하는 술에 만취했고 다음 날 깨어보니 호텔의 19층 객실이었다고 기억합니다. 호텔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는 지인에게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호텔에 나선 직후 장 전 의원은 전화를 걸었고 A씨의 전화기가 꺼져 있자 하루 동안 17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JTBC가 앞서 보도한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떻게와 같은 내용입니다. A씨는 장 전 의원이 이후 자신에게 여자친구를 제안하기도 했고 2천만 원을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른바 위로금 주장과 관련해 장 전 의원 측은 성폭력이나 이런 대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추가로 알려진 진술과 관련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큰 상을 주신 법무위원회 감사드리고 또 같이 취재를 했던 안지현 기자, 오승열 PD 그리고 취재 내내 큰 도움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박찬국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7년 전에 이제 피해자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좀 나는데요. 사건의 내용을 들었을 때 그 범죄의 그 나쁜 것을 듣고도 화가 많이 났었는데 범죄 이후에 가해자가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뻔뻔하고 대담했고 태연해서 이게 과연 처음으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보도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 피해자분이 용기를 내지 못하셨고 그 당시 자기에게 닥쳐올 불이익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때는 보도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제 피해자분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그 7년 동안 가해자가 버젓이 활동을 하고 이제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방송을 보기도 싫었고 사진도 보기가 싫었는데 피해자분이 연락을 주셔서 정말 크게 기뻤습니다. 내일인 것처럼. 너무 어려운 용기를 내셔서 걱정도 많이 됐지만 또 기뻤고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결국 보도를 했는데 피해자분이 이제 9년 만에 용기를 내서 보도를 했는데 가해자가 한 달 만에 목숨을 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사실 꼭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피해자분이 원했던 정의 구현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진상 규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덮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여러 방향으로 취재를 하고 보도를 이어갈 생각이고 아직 경찰이 피해자한테 사건 결과를 통보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통보가 될지 계속 지켜보고 또 그 사이 혹시 미진하게 수사가 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감시를 하고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